안녕하세요. 애프터 이펙터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쉐입 레이어를 가지고 어떤 효과를 내는 것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새 컴포지션을 만드는데 1920에 1080이 FHD인데요. 지금 이 강의 화면이 1920에 1080이라 조금 작게 해볼게요. 1280, 720, 1280, 720. 그 다음 시간은 5초, 5점, 엔터. 자, 그런데 좀 전에 초당 프레임 수가 23.999로 되어 있는데요. 컴퓨터에서 볼 거기 때문에 30으로 바꿔줄게요. 지금 이 컴포지션 세팅 화면은 컨트롤 K 누르거나 여기 컴프에 상병 표시 누르거나 컴포지션 세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빈 레이어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New Shape Layer, 이렇게 Shape Layer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레이어가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도 레이어가 없는 상태죠. 여기서 그냥 그리기 도구나 또는 펜 툴을 이용하면 바로 Shape Layer가 됩니다. 해볼게요. 자, 지금 작업량이 이렇게 까맣죠. 여기에다가 약간 가운데 영역에 이렇게 해볼게요. 네모를 하나 그렸더니 Shape Layer 1이라는 게 생겼고요. 그 안에 콘텐츠, 내용 부분에 네모가 하나 있죠. 렉탱글. 자, 오늘은 반복 기계, 리피터라는 걸 사용해 볼 거예요. 리피터. 현재 콘텐츠 오른쪽에 보면 ADD라고 add라고 있습니다. add의 화살표를 눌러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리피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리피터를 누르자마자 하나 그려놨던 사각형이 3개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렉탱글 아래쪽에 리피터 1이라고 해서 하나 생겼죠. 여기를 눌러보면 copies 몇 개를 복사할 거냐 하는 거죠. 자, 10개를 복사해 볼게요. 10. 전체 개수는 10개인데 현재 화면에 다 못 들어가는 상황이네요. 여기 밖에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피터 아래쪽에 있는 트랜스폼 리피터, 이 트랜스폼 리피터는 자기 부모가 바로 위에 있는 리피터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기에 관련된 트랜스폼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가지 옵션들을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앵커 포인터. 앵커 포인터는 앵커가 닷이란 뜻입니다. 배를 정박시킬 때 쓰는 닷. 앵커 포인터 0,0인데요. 여기 값을 주면 앵커 포인터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앵커 포인터는 회전 중심축이라 지금은 변화가 없어 보이네요. 원래처럼 0, 0 해두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100.0, 0.0이네요. X, Y 좌표니까 X축으로 100픽셀만큼씩 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50으로 줄이면 절반만 가겠죠. 엔터. 자, 거리가 짧아지니까 10개의 네모가 화면에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난 계단처럼 Y축으로도 변화를 주고 싶어요. Y축에 20 해볼게요. 컴퓨터 그래픽은 이 점이 0,0입니다. 왼쪽 위가 0,0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은 X, 아래쪽 방향으로가 Y입니다. 2D 컴퓨터 그래픽에서요. 3D는 대체로 위쪽이 Y 플러스 방향인데 2D는 아래쪽이 Y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처음 있던 네모로부터 아래쪽으로 20픽셀만큼씩 미끄러져 내리면서
복제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포지션 값을 만약에 00을 한다면 0, 0 10개가 제자리에 있는 셈이 되겠죠. 표가 안 나겠죠. X축으로만 값을 좀 줘 놓을게요. 30 가까이 붙어 있어서 이제 저렇게 보이네요. 자, 그 아래쪽에 스케일이 있습니다. 100%인데요. 90 지금 왼쪽에 X축에 90을 집어넣었는데 그 앞쪽에 그 쇠사슬 두 개 연결고리가 있죠. 그래서 X축과 Y축을 연결해 놨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크기의 90%로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90. 자, 그 아래쪽에 회전이 있습니다. 0x 00도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것은 회전 횟수를 뜻하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숫자는 각도를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30도 30도씩 회전되면서 생성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첫 번째 거에서 두 번째 거로 가면서 30도, 또 두 번째 거에서 그 다음으로 가면서 또 30도, 이렇게 값이 누적되는 것을 보통 스텝이라고 합니다. 스텝. 자, 그 아래쪽에 스타트 오페시티, 출발할 때 100%, 자, 끝날 때 10%로 줄여 볼게요. 10 10도 0. 자, 0을 줬는데도 왜 값이 남아있죠?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0이면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이네요.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 카피 수를 이렇게 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텝당 변화량도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위치에 대한 변화값도 줄 수가 있고, 크기에 대한 변화값, 회전에 대한 변화값, 그리고 출발할 때의 불투명도, 마지막 끝날 때의 불투명도를 이렇게 쉽게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이런 그 파란색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을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이 파라미터 앞쪽에 스톱워치가 모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모션 그래픽에서 자주 사용되는 별이 톡 터지는 모양,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넘버 오브 카피스를 8 8개, 그리고 자, 회전을 8개가 360도를 돌려면 45도가 되어야겠죠. 45. 자, 그리고 뭐 X축으로는 이동하지 말고, 자, 앵커 포인터 Y축의 값을 움직여서 100. 이 앵커 포인터는 좀 설명을 할게요. 포토샵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앵커 포인트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모가 B, 브러쉬가 크네요. 자, 이런 도형을 하나 그렸는데요. 이 도형의 앵커 포인트는 자동으로 센터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0,0입니다. 자, 이 앵커 포인트를 값을 0,30으로 줬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던 이 점이 물체는 가만히 있고 이 앵커 포인트만 컴퓨터 화면은 이쪽이 x 플러스 이쪽이 y 플러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앵커 포인트가 30만큼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앵커 포인트는 배를 정박시키는 닫힌 것처럼 그 이미지의 회전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앵커 포인트가 0,0일 때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회전은 이 가운데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오브젝트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두 번째 0,30일 때는 여기가 앵커 포인트죠.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45도로 회전하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또 여기서 45도를 회전하면 90도니까 여기에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8개를 복제하면 360도의 별꽃처럼 예를 들면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 포인트를 애니메이션을 주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자, 현재는 앵커 포인트가 적용이 되었고요. 뭐 100만큼 적용이 되었죠. 이 값이 커지면은 저 반경이 더 커지겠죠. 근데 현재 스케일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갈수록 작아지는데요. 스케일의 값을 없애 볼게요. 100%. 그럼 처음 크기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opacity, 불투명도의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점점 가면서 흐려지고 있었는데요. 여기 100 주면 처음 상태 그대로 선명하게 나오겠죠. 자, 이런 모양을 이용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자, 앵커 포인트의 값을 많이 주면 커지고요. 작게 주면 이렇게 되는데 앵커 포인트를 움직이면 저 중심축 자체가 흔들리겠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앵커 포인트가 아닙니다. 앵커 포인트에 애니메이션을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브러쉬. 자, 현재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100만큼 아래쪽으로 앵커 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 회전을 주면 반경이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애니메이션으로 이 앵커 포인트를 더 밑으로 내리게 되면 이 오브젝트는 그 자리에 있지만 중심축이 더 내려가면서 반경이 이렇게 처질 거예요. 더 크게 준다면 반경이 이렇게 더 커질 겁니다. 자, 그럼 애니메이션이 어떤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것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오브젝트는 그대로 있고 앵커 포인트가 밑으로 처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처럼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애니메이션 원하지는 않죠. 그래서 앵커 포인트는 그대로 두고 앵커 포인트는 고정된 상태에서 여기 있는 쉐입을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줄게요. 그러면 이게 뺑 둘러 있다 그러면 반경이
커지는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자, 그 작업은 어디서 하냐 하면 패스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패스에 보면 또 패스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 바로 이 부분 렉탱글을 그리다가 오른쪽 끝에 있는 베지어 패스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점 단위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드래그, 컨트롤 위치를 수정, 이렇게 점 단위 편집이 되는데요. 만약에 베지어 패스가 꺼져 있다면 여전히 이 도형은 사각형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각형은 수학적으로는 가로, 세로, 그리고 어떤 중심의 위치, 이 세 개로 정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베지어 패스라고 그러면은 사각형의 특징을 가진 게 아니고 첫 번째 점의 좌표, 두 번째 점의 좌표, 세 번째 점의 좌표, 네 번째 점의 좌표, 그리고 이 모두의 중심축,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각형의 정의랑 지금 이런 그 쉐입, 도형의 정의랑은 다르게 되는 거죠. 사각형은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위치, 도형은 각 점들의 위치와 중심, 이렇게 서로 다른 정의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베지어 패스를 체크를 해줘야만 점을 하나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네모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편집이 되지 않는 사람은 베지어 패스를 켜고 네모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모를 그려서 쉐입 레이어의 콘텐츠 렉탱글 1 패스를 움직여야만 애니메이션이 되는데요. 그 중에 패스 1 아래쪽에 있는 패스의 모래시계를 스톱워치를 클릭해서 애니메이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프레임에 여기 있던 오브젝트를 1초 후에, 1초 길어요. 0.5초 후에 컨트롤 드래그. 자, 지금 컨트롤 드래그 하는 것은 여기 펜 모드나 또는 그 그리기 모드여야만 합니다. 컨트롤 드래그 해서 위에 점 두 개만 선택을 하고요. 좀 크게 확대할게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일단 배경색을 좀 다른 색으로 바꿀게. 너무 어두워요. 컨트롤 K, 배경색을. 자, 위에 있는 점 두 개는 검정색으로 속이 차 있고요. 밑에 있는 점 두 개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점을 이렇게 Shift를 눌러서 위로 가져가면 길어지죠. 자, 그러면 0프레임의 키가 하나 생기고요. 0.5초에 키가 또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키프레임 수정을 안 했네요. FPS 수정을 안 했네요. 컨트롤 K. 자, TV용이니까 초당 30프레임 해서 5초 5. 엔터. 자, 그러면 15프레임 위치, 15프레임 위치에 키가 생깁니다. 0.5초. 자, 이 상태로 해서 플레이를 하면 어떤 상황이 보일까요? 100% 스페이스바. 0프레임에서 이렇게 있던 것이 저 위에 있는 점 두 개가 위쪽으로 이동하는데 애니메이션은 패스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0.5초 동안 커지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애니메이션을 줄까요? 자, 0.5초에서 1.0초가 될 때, 1.0초가 될 때 아래쪽에 있는 점 두 개를 컨트롤 드래그 해서 컨트롤 위치를 조정하다. 포토샵이랑 똑같죠. 위쪽으로 올리다가 쉬프트 누르면 수직으로만 올라가죠. 여기까지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또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키가 생기죠. 이렇게 키가 생겨야만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커졌다가 짧아지고. 자, 짧아지면서 이제 불투명도까지 한번 줘 볼게요.
풀투명도는 쉐입 레이어 전체에 주면 되겠죠. 그래서 콘텐츠를 꺽쇠를 눌러서 닫고 트랜스폼에 오페시티 값을 주는데 처음에는 100%가 잘 유지되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게 낫겠죠. 한 24프레임 정도까지 불투명도가 100%를 유지하다가 1초가 되면 완전히 없애버릴게요. 0. 자, 그리고 지금 이 선분과 점이 보이는데요. 여기 있는 Toggle Mask and Shape Path Visibility 얘를 누르면 마스크와 쉐입의 보기 토글입니다. 누르면 안 보이고요. 지금 안 보이죠? 근데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또 누르면 보이고 하는 거죠. 자, 선택 모드에서 빈 곳을 클릭하면 이제 실제로 안 보이게 되죠. 플레이 해볼게요. 숫자 0. 딱 없어졌죠. 홈키를 눌러서 첫 프레임으로 가서 숫자 0. 네. 자, 리피터를 이용해서 간단한 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는데요. 타이밍은 아주 안 좋은 타이밍입니다. 뭔가 이렇게 톡 건드리면 터지듯이 빨리 터져야 되니까 현재 만들어 놓은 거에서 타이밍만 조절해 볼게요. 숫자 0을 눌러서 애니메이션 재생을 멈추고 현재 있는 키프레임들을 선택해서 자, 지금 위에 게 선택이 안 됐네요. 동그랗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레이어가 겹쳐져서 여기 뭔가 값은 있지만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콘텐츠를 클릭해서 풀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값이 없는 부분들은 이걸 접어서 좀 효율적으로 화면을 활용해야겠죠. 여기 있는 점들을 잡아서 아주 빠르게 톡 하고 터지도록 해볼게요. 자, 0.4 그 다음에 얘가 0.8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에 터질 테고요. 자, 6프레임에서 0.4, 0.8이 아니고 그냥 4프레임, 그냥 8프레임이에요. 자, 6프레임까지 100%의 불투명도가 있다가 그럼 7%가 되면 50%로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8%가 되면 완전히 없어지겠죠. 갑자기 없어지는 거죠. 플레이 해볼게요. 자, 이 키만 조금 더 뒤로 늦춰줄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0프레임으로 다시 와서 플레이 해보면 생성되는 게 조금 느리네요. 자, 여기만 이렇게 한 프레임 당겨줄게요. 그리고 키보드 엔터. 네, 됐습니다. 컨트롤 F, 컨트롤 K. 5초 맞는데 왜 이렇게 5초가 길게 느껴질까요? 자, 현재는 제일 처음에 이만큼 생성이 되어 있어서 좀 미적지근한 느낌의 애니메이션인데요. 처음에 첫 프레임으로 가서 화면에 패스와 마스크 보기를 누르고 첫 프레임에서 얘가 더 작았다가 커져 볼게요. 쉬프트 이렇게. 자, 그리고 오페시티 값, 불투명도가 0이 되는 값인데요. 이 값을 컨트롤 C, 파랗게 됐을 때 컨트롤 C 하면 현재 플레이 헤드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첫 프레임에 붙여넣기 컨트롤 V. 자, 불투명도가 0이기 때문에 안 보이겠죠. 이 불투명도 100짜리를 컨트롤 C, 갑자기 보이게 컨트롤 V.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 해볼게요. 네, 뻥 하고
뻥 하고 사라지죠. 네, 이 정도 돼야 타이밍이 적절한 겁니다. 뭐 지금도 약간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처음 만든 것보다는 훨씬 나아졌죠. 자, 그러면 모양을 조금 더 예쁘게 가다듬어 볼게요. 모양을 가다듬으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렉탱글을 그릴 때 베지어 패스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만 사각형 아닌 다른 모양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커졌을 때 모양을 이런 모양 말고 조금 다른 모양으로 한번 해볼게요. 패스를 선택하고요. 패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드래그. 자, 얘네들을 조금 크기를 좀 조정해 볼게요. 좀 크게 확대해서 여기 작업 공간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른 채로 포토샵처럼 이렇게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을 잡아서 새로 좀 그려지네요. 그죠? 다시 패스를 선택해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것을 컨트롤로 드래그해서 컨트롤의 위치를 조정하다라고 그랬죠. 쉬프트 오른쪽에 있는 것 컨트롤로 드래그해서 역시 컨트롤을 누른 채로 점을 잡고 쉬프트 누르면 되겠죠. 이 정도 하면 양쪽이 비슷할 것 같아요. 자, 펜 도구로 가서 가운데에다가 클릭해서 점을 하나 생성하고요. 컨트롤 드래그 그리고 이 점을 컨트롤 안 누르고 그냥 움직였어요. 그리고 Alt 포토샵이랑 같습니다. Alt 키 누르면 이렇게 꺽쇠 모양이 되는데요. 여기 점 위에서 Alt 누른 채로 클릭 앤 드래그 이렇게 펴주면 될 테고요. 수평으로 그리고 다시 정상적으로 보기를 하면 화면에 채워서 보기 fit up to back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처음에 저런 모양이었다가 갑자기 뻥 하고 커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두 개의 키는 상당히 보기 싫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죠? 지워버리고 페이지 다운을 눌러서 다음 프레임 페이지 다운을 눌러서 다음 프레임.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뭔가 변화를 가지면 되겠죠. 크기를 좀 키워서 자, 2초 동안 컨트롤 드래그 그리고 패스를 반드시 클릭해야 됩니다. 클릭하지 않으면 좀 전에처럼 테두리가 다 전체가 선택이 돼요. 컨트롤 드래그 해서 쭉 쉬프트 누르고 잡아당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점들도 어느 정도 좀 따라가 주면 좋겠죠. 컨트롤 드래그 이 점 위에 올라가니까 무브 할 수 있게 아이콘이 자동으로 바뀌죠. 클릭한 채로 쉬프트 누르면 되겠네요. 자, 머리는 많이 가고 꼬리는 조금만 가게 해볼게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없어져야겠죠. 몇 프레임 후에 머리는 조금만 더 가고 컨트롤 드래그 쉬프트 누른 채로 머리는 조금만 더 가고 꼬리는 확 따라가면서 없어지게 할게요. 쉬프트 이렇게 그러면 뻥 쭉 따라가서 없어지네요. 자, 화면에 채워보기 선택 해제 안 보기 자, 여기를 클릭하면 되겠네요. 빈 곳을 클릭하면 선택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숫자 0 누르면 네, 펑 하고 터지는 걸 볼 수 있네요. 펑. 현재 흰색으로 터지는데요. 여기 쉐입 레이어의 콘텐츠 거기에 필 채우기가 있습니다. 채우기 컬러가 현재 흰색인데요.
자, 어떤 물체가 폭발한다 그러면 뭐 화약이나 불꽃놀이가 폭발한다 그러면 처음에 노란색 같은 걸로 시작해서 베이지, 그리고 화이트로 갔다가 점점 색깔을 가지면서 어두워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컬러에도 애니메이션을 줘 볼게요. 자, 시작할 때는 베이지 계열의 색깔이 아마 불투명도랑 같이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이렇게 색을 많이 줘도 이 색이 제대로 안 나올 거예요. 시간도 워낙 짧기 때문에. 그리고 키를 줍니다. 스톱워치. 자, 그리고 펑 하고 터졌을 때 최대치로 터진 게 이 상황이죠. 최대치로 터졌을 때 밝은 색을 주고요. 그 다음에 점점 사라져서 소멸이 되겠죠. 여기에 소멸될 때는 붉은색으로 소멸이 되도록 해볼게요. 키 들어있죠. 자, 역시 숫자 0. 붉은색이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진 않네요. 시간이 짧아서. 약간 핑크색 정도가 보이다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키프레임을 옆으로 하나 더 복제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키프레임이 여기서 이쪽이 시간입니다. 이 value, 값 0에 있다가요.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위치에서 100을 가지고, 자, 이 정도 위치에서 다시 0을 가지는, 지금 우리 OPC가 이렇게 되어 있죠. value가 0에서 100까지 변화가 있는데요. 그 변화를 컴퓨터는 이지이지라 그래서 부드럽게 컴퓨터는 이렇게 계산을 해주거든요. 여기가 뭐 센터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구간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구간이 너무 짧아요. 붉은색이 딱 눈에 보이는 구간이. 그래서 이럴 때는 키프레임을 여기 하나, 똑같은 키프레임을 여기 하나 이렇게 벌려주면 저 그래프가 모양이 바뀝니다. 0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100이란 값을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물론 이렇게는 안 되지만 지금 여러분이 초보 단계니까 그냥 그래프를 이렇게 수평으로 그릴게요. 실제로는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되는데 그냥 작은 값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원래는 피크 타임이 이렇게 영역이 좁아서 빨간색이 잠깐 보였다가 마는데 피크 타임을 구간을 늘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만큼의 구간에서 빨간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빨간색 키프레임이 하얀색 키프레임이 들어있고 그 다음부터 바로 빨개지는군요. 그러면 여기에 그냥 색깔을 넣어 볼게요. 이런 색을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게 좀 오래 보이려면 한 프레임 뒤로 보내고 컨트롤 C, 한 프레임 다음으로 컨트롤 V 하면 아주 긴 시간 동안 빨간색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플레이. 네. 수고하셨습니다.